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중 고전시가 적용학습 첫 번째 작품인 찬기파랑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 첫 번째 부분은 찬기파랑가와 제망매가가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찬기파랑가 먼저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제망매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파랑가와 제망매가는 모두 시의 갈래가 향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관한 문제에서는 향가의 갈래적 특성에 관해서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전 시가 중에 향가의 특성을 먼저 간단히 짚어보고 갈게요. 여기 향가의 특징 보이시죠? 향가는 고전 시의 한 종류예요. 창작 시기는 신라 시대이고요. 향찰이라는 독특한 표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향찰은 한자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건데 한자 그대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에 맞게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말은 있었지만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를 빌려서 차자 형태로 표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찬기파랑가도 우리가 배우는 교재에는 한글로 실려 있지만 원래는 이처럼 한자의 형태로 표기된 거예요. 자, 이것들은 모두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표기된 형태고요. 이 한자어는 음으로, 이 한자어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된 것을 해석자에 따라서 한글로 해독해서 표기한 형태를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거고 그 형태도 어렵기 때문에 현대어로 한 번 더 풀이한 것이 같이 제시된 겁니다. 향가는 줄 수에 따라서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뉘고요. 우리가 공부할 제망매가와 찬기파랑가는 이런 향가의 형식 중에 가장 다듬어진 형태인 10구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구체의 향가는 산회가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19체는 정형시예요. 형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10줄에 맞춰 써야 하고요. 3단 구성을 보이고 이 10줄 중에 마지막 2줄을 낙구라고 하거든요. 그 낙구의 첫 소절을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아야라고 시작을 하죠. 향가의 내용은 다양한 편인데 그 중에도 부처님을 찬송하고 신앙심을 표현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향가는 향찰, 즉 한자를 알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평민층은 쓸 수가 없었고요. 주로 승려와 화랑, 귀족 계층이 많이 창작했습니다. 향가는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그리고 향가의 3단 구성은 훗날 시조의 3장 구성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향가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 종장의 첫 음보의 정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향가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수능 특강에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고 현대어로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지요. 우리는 현대어로 해석해 놓은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김완진 해석본이라는 말이 있죠. 향가는 양주동 해석본과 김완진 해석본으로 나뉘어요. 향가는 현존하는 작품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중에 해석자의 양대 산맥인 양주동 씨와 김완진 씨의 해석본이 다른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수특에 실린 김완진 해석본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찬기파랑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를 구했는데 이건 내가 못 보던 작품인데
하는 거면 김완진 해석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해석본일 수 있어요. 자, 아까 향가는 3단 구성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19채니까 이 찬기파랑가도 10줄이에요. 대부분 19채는 4줄, 4줄, 2줄로 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울 찬기파랑가는 5줄, 3줄, 2줄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뉩니다. 자, 1구에서 5구, 1행에서 5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여기까지 볼게요. 자, 화자는 일단 흐느끼고 있어요. 슬퍼한다는 거죠. 여기서 시적 대상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 글의 화자가 말하는 시적 대상은 바로 기파랑이라는 화랑입니다. 이름은 기파이고요. 화랑이기 때문에 랑을 붙여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파랑은 존경받는 화랑이었나 봐요. 기파랑을 존경하는 화자가 기파랑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쓴 시예요. 그런데 제목이 제로 시작하지 않고 찬으로 시작하죠. 바로 예찬했다는 의미입니다. 기파랑의 죽음을 슬퍼하기는 하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파랑의 고매하고 깨끗한 인격을 예찬하는 데 초점을 둔 시예요. 그러니까 시적 대상인 기파랑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화자가 슬퍼하면서 기파랑이 지녔던 인격을 예찬하는 시라는 것 바탕에 깔아둡시다. 일단 흐느끼며 기파랑을 그리워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이 바라보는 대상은 다음 행에 등장하죠. 바로 달입니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 달이 흰 구름을 따라 떠갔어요. 여기서 달은 기파랑을 비유하는 소재입니다. 달은 일단 우러러보는 대상이죠. 그래서 기파랑을 우러러보는 화자의 마음과 일맥상통하고요. 세상을 밝게 비춰준다는 의미에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비유하기에도 모자람이 없죠. 그리고 여기 노란 부분이 바로 기파랑을 비유한 소재거든요. 여기에서 기파랑을 비유한 소재가 4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를 더 섞어서 다음 중 가리키는 바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소재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쓰인 달은 화자가 무언가를 기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고전시가 중에 정읍사라는 고전시가가 있죠. 거기서도 달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쓰인 달은 기원의 대상이고 여기에 쓰인 달은 화자가 찬양하는 기파랑을 비유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달이 흰 구름을 따라 떠갔어요. 여기서는 기파랑의 죽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흰 구름은 기파랑을 비유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여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래 가른 물가, 깨끗한 물이죠. 이 물가는 기파랑을 비유한 소재 2번째입니다. 이 물가에 수풀이 있는데 이 수풀은 기랑이 생전에 지녔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이 수풀 역시 기랑의 모습을 비유한 소재입니다. 달, 물가, 수풀 이렇게 3개고요. 모두 기랑의 고매하고 깨끗한 인품을 비유한다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3단 구성 중에 첫 번째 단을 마무리했고요. 기파랑이 부재하는데 슬퍼하고 그리고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기파랑을 비유한 소재가 모두 자연물이에요. 그래서 찬기파랑가의 표현상 특징을 물을 때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는 6구에서 8구까지예요. 읽어볼게요. 이론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에 갓을 좇고 있노라. 자, 여기에서는 화자가 지금 있는 공간이 드러나죠. 이론에는 냇가의 이름이에요. 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냇가의 자갈벌에 있어요.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요. 지금 여기서 화자는 뭘 하고 있냐면 낭이 지니시던, 여기에 낭이 바로 이 시의 주된 시적 대상인 기파랑이겠지요. 이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고 있어요. 마음의 끝이란 바로 기파랑의 아까 얘기했던 고매하고 깨끗한 인품입니다. 그 인품의 끄트머리라도 좇고 싶다. 기파랑을 아주 마음 깊이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있죠. 이렇게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낙구 볼게요. 낙구는 19채 향가 중에 끝에 있는 두 줄, 즉 9행과 10행을 가리킵니다. 향가는 정형시라고 말씀드렸죠. 10줄로 써야 하고 3단 구성을 보이고 낙구의 첫 소절을 감탄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 라고 보이시죠? 이 낙구의 첫머리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시상을 마무리, 전환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파랑을 추모하는,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향가의 낙구에 보이는 이 특징은 시조의 종장의 첫 음보에 영향을 줬어요. 이것에 관한 내용을 보기에 제시하고 이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시조를 찾아라 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1, 2, 3, 4, 5번에 있는 시조 중에 어떤 시조를 찾으셔야겠습니까? 종장의 첫 음보가 감탄사로 집약이 되는 그런 시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잣나무 가지 높아 눈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자, 영탄법, 영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도 덮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상록수, 늘 푸른 나무죠. 그래서 푸른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잣나무 가지 역시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는 소재입니다. 이 잣나무 가지가 매우 높아요. 기파랑의 인품이 얼마나 고매한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감히 눈도 그 잣나무 가지를 덮지 못합니다. 여기서의 눈은 모든 시련, 유혹을 뜻하겠죠. 근데 이런 시련이 잣나무 가지를 덮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시의 기파랑은 이런 시련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극복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은 흰색의 이미지지요. 잣나무 가지, 푸른색, 눈, 흰색. 색채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작품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석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나오는 이런 옛 한글의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옛 한글을 보고서도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해석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고전 시가 고전 산문에서 해석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자, 2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의 시적 형상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을 같이 볼 수 있게 적절히 수정할게요. 아까 봤던 2번 문제를 여기 메모장에 옮겨놨어요. 옆에 있는 이 찬기파랑가를 보고 한번 2번 풀어보십시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같이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해요. 1번
달을 통해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달은 기파랑을 비유한 자연물 맞았죠? 그리고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맞았습니다. 2번,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과 슬픔이 바로 일구에 드러났었죠? 흐느끼며.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일온의 자갈벌에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 싶어 한다. 일온에는 냇가의 이름이었죠. 이 일온의 자갈벌은 화자가 지금 위치한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낭이 지니시던 마음에 갓을 좇고 싶구나 라고 기파랑을 본받겠다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맞는 선지죠? 4번, 잣나무 가지를 통해 기파랑의 고결한 인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잣나무 가지는 늘 푸른 나무, 겨울이 돼도 푸른색을 잃지 않죠. 고결한 인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 맞고요. 정답은 5번인데 5번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눈이 지닌 경건함과 강인함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 시에 쓰인 눈은 시련, 유혹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경건함, 강인함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눈은 현대시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소재예요. 눈이 전부 부정적인 소재로 쓰인 것은 아니고요.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긍정적인 소재로 쓰이거나 마음의 평화를 상징하거나 순수함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활용해서 다른 현대시를 제시하고 활용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10번이에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시다시피 향가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 10번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자, 향가의 특징 여기 쭉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선지 바로 볼게요. 1번 형식을 볼 때 19채 향가에 속한다. 향가에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행수를 보면 돼요. 10구체는 10줄이거든요. 찬기파랑가도 10줄이죠. 2번 아는 후대의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낙구에 쓰인 아는 시조의 종장 첫 음보에 영향을 줬다고 우리 배웠죠. 3번 윗글의 원문에 사용된 한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향찰이다. 아까 잠깐 띄어들었던 이 한자, 이게 원문이었죠. 이 원문에 쓰인 한자를 향찰이라고 이야기하고 향찰은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우리말의 어순에 맞추어 쓴 표기 방식이에요. 맞는 선지고요. 4번 윗글은 정형화된 서정시로 산회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채 향가는 산회가라고 불렸다고 우리 배웠고요. 정형시니까 정형화된 거고 마음을 노래했으니까 서정시가 맞습니다. 그럼 5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내용으로 볼 때 윗글의 작가는 기파랑을 흠모하는 화랑이다. 기파랑은 랑이라는 것을 봤을 때 화랑인 걸 알 수 있지만 윗글의 작가의 직업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제시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글을 쓴 충담사는 직업이 승려예요. 화랑이 아니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이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21번 풀어볼 겁니다. 식구에 관한 문제예요. 기억 미음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기억. 기억은 다라리에 줄이 쳐져 있어요. 달이로 해석하며 기파랑을 우러러보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은 고개를 들어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고 기파랑을 이러한 달로 비유했다는 것은 기파랑을 우러러 보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 니은은 일오나릿제백에 여기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로내의 자갈벌에서 라고 해석하며 시적 화자가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이로나릿 제벽은 화자가 있는 장소였죠. 그리고 여기서 화랑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3번 디귿은 가살에 줄이 쳐져 있어요. 갓을이라고 해석하며 갓을 통해 화자는 기파랑의 뛰어난 외모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갓 무엇이라고 해석됐었죠? 끝이라고 해석했었죠.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 그런데 여기 갓을 기파랑의 뛰어난 외모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리을은 자식가지의 줄이 쳐져 있습니다. 잣나무 가지로 해석하며 잣나무가 푸른색을 유지하듯 절개를 지키는 기파랑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선지고요. 미음은 눈이에 줄이 쳐져 있고요. 눈이로 해석하며 잣나무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실연, 역경 등으로 볼 수 있다. 눈은 부정적인 시어였고요. 잣가지에 대한 실연, 역경, 유혹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됩니다.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찬 기파랑과 같이 공부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역시 19채 향가인 제막매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